김도진의 삶은 침묵의 껍데기 속에 갇혀 있었다. 한때 서울시 경찰청의 엘리트 형사였던 그는 이제 도시 외곽의 고즈넉한 한옥에서 그림자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여전히 범죄 수사관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었지만 그에게는 단지 과거의 메아리일 뿐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유배 보냈다. 그 유배의 원인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그가 심각한 사건의 후유증에 시달린다고 속삭였고, 또 다른 이들은 그가 어떤 거대한 음모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추측했다. 진실은 오직 그와 그의 노쇠한 할아버지, 그리고 그의 충직한 진돗개 서리만이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 김영우는 80세가 넘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정했다. 그는 한평생을 건설 현장의 소음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조용한 삶을 택했다. 그는 도진에게 과거를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손자의 곁을 지키며 그가 다시 일어설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리는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존재였다. 순백의 털과 영특한 눈빛을 가진 이 진돗개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었다. 도진이 고뇌에 잠겨 있을 때 서리는 그의 발치에 웅크리고 앉아 조용히 온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삶은 평화로웠지만 그것은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 덧없는 평화였다. 사건은 아주 평범한 오후에 시작되었다. 할아버지는 오래된 붓글씨 족자를 닦기 위해 거실 한가운데에 놓인 작은 좌식 탁자, 즉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는 데 쓰이는 상을 치우고 있었다. 그 탁자는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김씨 가문의 역사를 함께 해온 물건이었다. 할아버지가 잠시 몸을 일으켜 허리를 펴는 순간 서리가 갑자기 거실로 뛰어들어왔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얌전하던 서리가 짖지도 않고 마치 무언가에 쫓기기라도 하는 듯 다급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것은 앞발로 탁자의 한쪽 다리를 강하게 밀쳤다. 묵직한 나무 탁자가 쿵 소리를 내며 기울었고 그 위에 놓여있던 붓통과 벼루, 그리고 오래된 가문서들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할아버지는 놀라서 굳었고 도진은 무심한 시선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서리는 탁자를 쓰러뜨린 후 쏟아진 물건들 사이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무언가를 애타게 알리고 싶어 하는 듯한 간절함이 서려 있었다. 도진은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서리는 탁자를 향해 달려들기 전 창밖을 향해 한참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창밖의 어느 지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도진은 그 지점을 따라 시선을 옮겼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도진은 서리에게 다가가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서리는 도진의 손길에 얌전히 반응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도진은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붓통을 주워 담고 벼루를 제자리에 놓았다. 그 순간 그의 손이 탁자의 밑바닥에 닿았다. 이상한 질감이 느껴졌다. 그는 탁자를 완전히 들어올렸다. 탁자의 밑면에는 오래된 나무 결 사이에 정교하게 숨겨진 홈이 파여 있었다. 그 홈을 따라 손가락을 밀어넣자 작은 나무 조각이 들리면서 비밀스러운 공간이 나타났다. 그 안에는 먼지가 쌓인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종이 뭉치와 함께 낡은 외장 하드 드라이브가 들어있었다. 종이에는 복잡한 숫자들과 알 수 없는 도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진실이라는 단어가 붓글씨로 쓰여 있었다. 도진은 상자를 들고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도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상자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도진아, 언젠가 네가 이걸 찾을 줄 알았다. 할아버지의 말은 도진의 모든 의문을 증폭시켰다. 이 상자는 무엇인가? 왜 할아버지는 이것을 숨겼는가? 왜 서리는 이 탁자를 쓰러뜨렸는가? 모든 조각들이 한데 모이기 시작했다. 도진은 상자와 하드 드라이브를 들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먼저 하드 드라이브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하지만 드라이브는 암호로 잠겨 있었다. 그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암호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종이 뭉치를 살펴보았다. 종이에는 건설 프로젝트의 명세서, 재무보고서, 그리고 알 수 없는 회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는 그중 한 회사 이름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 이름은 다름 아닌 유성그룹이었다. 유성그룹은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건설 대기업 중 하나였다. 그리고 유성그룹의 현재 회장은 바로 도진이 과거에 수사했던 사건과 연관된 인물이었다. 그 사건은 도진이 경찰을 그만두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 하지만 그 사건은 공식적으로는 이미 종결된 지 오래였다. 도진은 그 사건이 단순히 종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 뒤에는 더 거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도진은 종이 뭉치에 적힌 숫자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 숫자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즉시 그 패턴을 파악했다. 그것은 암호의 일부였다. 그는 숫자를 텍스트로 변환하고 그 텍스트를 조합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드 드라이브에 암호를 알아냈다. 암호를 입력하자 드라이브가 열렸다. 그 안에는 수많은 파일들이 들어있었다. 영상 파일, 음성 녹음 파일, 그리고 수백 장의 문서 파일. 도진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뭉치가 아니었다. 이것은 증거의 산이었다. 그는 가장 오래된 파일부터 열어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10여 년 전의 것으로 그의 아버지가 생전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고서였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유성그룹이 건설 프로젝트의 비용을 부풀리고 정부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불법적으로 계약을 따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비리의 정점에 유성그룹의 전 회장이자 현 회장의 아버지인 유태석의 이름이 있었다. 유태석은 도진의 아버지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그의 직속 상사였다. 도진은 보고서를 읽어내려 가면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부모님은 10여 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경찰은 단순 사고로 결론 지었지만 도진은 항상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는 부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을 마주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의 중심에 유성그룹이 있었다. 그 순간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차분하고 냉랭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도진 씨,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넘겨주면 당신과 당신의 할아버지의 삶은 평화로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과거의 악몽을 다시 마주하게 될 겁니다. 도진은 침묵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게임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할아버지는 그동안 왜 이 진실을 숨겼을까? 그는 도진의 부모님을 잃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도 무언가의 위협을 받고 있었을까? 도진은 다시 거실로 나가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 얼굴에는 어떤 비밀도 숨겨져 있지 않은 듯 보였다. 하지만 도진은 알았다. 그의 할아버지는 그저 평범한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할아버지는 진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었다. 도진은 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하드 드라이브를 안전하게 보관할 곳을 찾았다. 그는 더 이상 이 집에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할아버지와 설이, 그리고 부모님의 명예를 위해 싸워야 했다. 그는 다시 과거의 악몽을 마주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싸울 것이다. 김도진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오래된 파일 뭉치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를 과거로, 그리고 그가 애써 묻어두려 했던 진실의 심연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사슬이었다. 그는 노트북 화면에 띄워진 파일 목록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수많은 문서와 녹음, 그리고 영상 파일들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각각의 파일 이름은 복잡한 암호명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도진은 직감적으로 그것들이 유성그룹의 비리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의 할아버지 김영우는 이미 방에 들어와 있었다. 할아버지는 손자 옆에 조용히 앉아 그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묻지 않았다. 영우는 그저 도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투박하고 따뜻한 손길은 도진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오래전부터 너에게 말해줘야 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했다. 영우는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감히 그럴 수가 없었다. 너를 또다시 그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두려웠다. 영우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한때 유성그룹의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베테랑 건설 기술자였다. 그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으며 그의 아들, 즉 도진의 아버지인 김재민 역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성그룹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재민은 유능한 건축 설계사였고 곧 유성그룹의 핵심 인재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그는 곧 회사에 숨겨진 비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프로젝트 비용을 부풀리고 부실 공사를 감추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며 심지어는 공공기관의 감독관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재민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몰래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 증거가 바로 지금 도진의 손에 있는 외장 하드 드라이브였다. 영우는 아들이 이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아들을 말렸지만 재민은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더 큰 비극이 올 것이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재민과 그의 아내는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영우는 경찰 수사가 단순 사고로 종결된 것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아들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며 유성그룹의 비리와 연관되어 있다고 믿었다. 그는 아들이 숨겨둔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찾았고 그것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겼다. 그는 손자 도진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을 위해 모든 것을 가슴에 묻어두었다. 이야기를 마친 영훈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회한이 서려 있었다. 난 너무 늙었고 힘이 없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이것을 너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다.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할아버지는 네 곁에 있을 것이다. 도진은 말없이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쳐다보았다. 이 하드 드라이브는 단순한 디지털 저장 장치가 아니라 그의 가족의 비극과 관련된 모든 비밀을 담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할아버지, 전화가 왔었어요. 그들이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영훈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누구냐?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다. 도지는 유성그룹의 사람일 거예요. 그들은 내게 이것을 넘겨주면 모든 것을 잊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악몽을 다시 마주하게 될 거라고 했고요. 그들은 내 아버지를 죽였다. 그들은 우리의 삶을 앗아갔다. 영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들의 말은 믿을 수 없다. 네가 이것을 넘겨준다면 그들은 너를 침묵시키려 할 것이다. 너의 아버지처럼. 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의 삶은 이미 진실의 무게로 인해 무너져 있었다. 그는 복수심에 불타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 그의 부모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다시 쳐다보았다. 파일 목록을 스크롤하다가 한 폴더에 멈췄다. 폴더 이름은 유성그룹 최종 보고서였다. 그는 폴더를 열고 안에 들어있는 파일을 하나씩 확인했다. 200페이지가 넘는 문서에는 유성그룹의 비리, 즉 부실공사, 불법 자금 조성,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에게 건네진 뇌물 리스트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놀랍게도 현재 유성그룹의 회장인 유현석의 이름도 있었다. 유현석은 유성그룹의 설립자인 유태석의 아들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다가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은퇴를 선언한 후 그룹을 물려받았다. 도지는 유현석을 잘 알고 있었다. 과거 형사 시절 도지는 유현석이 연루된 불법 주식거래 사건을 수사한 적이 있었다. 당시 증거 부족으로 유현석을 기소하는 데 실패했지만 도지는 그가 단순한 재벌 2세가 아니라 잔인하고 계산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유현석은 겉으로는 엘리트 기업가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냉혹함과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도지는 문서에 기록된 유현석의 이름 옆에 작은 메모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메모에는 이자는 아버지보다 더 위험하다. 그는 모든 것을 은폐하고 자신을 위해 어떤 짓이든 할 것이다 라고 쓰여 있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남긴 경고였다. 도지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아버지는 유현석의 본성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유현석은 아마도 아버지 유태석이 저지른 비리를 은폐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기 위해 아버지의 은퇴를 부추겼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비리를 알고 있는 도진의 부모님을 제거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도진의 심장은 분노로 타올랐다. 이 모든 것이 그의 부모님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는 다시 하드 드라이브에 있는 다른 파일들을 열어보았다. 음성 녹음 파일에는 유현석과 그의 아버지 유태석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부실 공사와 관련된 서류를 조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정부 관계자에게 건넬 뇌물 액수를 논의하고 있었다. 도진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다. 그의 부모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녹음 파일이 그들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때 서리가 방으로 들어와 도진의 발치에 웅크리고 앉았다. 서리는 도진을 올려다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무언가를 말하는 듯했다. 마치 내가 당신을 도와줄게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도진은 서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설아, 네가 아니었다면 난 이것을 영원히 찾지 못했을 거야. 도진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그를 믿고 지지하는 할아버지가 있었고 그의 곁에는 그를 지켜주는 충직한 진돗개가 있었다. 그리고 그의 등 뒤에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부모님의 그림자가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싸워야 했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끄고 하드 드라이브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그는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부모님의 명예를 되찾고 유성그룹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영우는 손자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거라. 나는 너를 믿는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그들은 잔인하고 무자비하다. 너의 뒤에는 항상 내가 있다. 그리고 서리도 있을 것이다. 그들의 대화가 끝나자 도진의 핸드폰에 다시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메시지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다. 우리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도진은 메시지를 삭제하고 밖으로 나가 서리와 함께 산책을 했다. 도진은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미래를, 그리고 그의 가족의 미래를 위해 싸우는 전사가 되어 있었다. 김도진의 평화로운 은둔 생활은 끝났다. 그의 일상은 이제 조용하고 묵직한 긴장감으로 채워졌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쫓기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사냥꾼이 되었다. 외장 하드 드라이브에 담긴 증거들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얼음산의 빙산의 일각이었고, 도진은 그 산의 심연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유성그룹의 현재 회장인 유현석의 봉어지에 접근하여 그가 숨겨둔 또 다른 비밀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는 과거의 인맥을 동원하여 유성그룹과 유현석에 대한 정보를 은밀하게 수집하기 시작했다. 도진은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밤낮으로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분석했다. 그는 음성 녹음 파일을 수십 번 반복해서 들었고, 문서 파일에 미세한 글씨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는 특히 유성그룹의 모든 사업 거래와 관련된 재무보고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그의 형사 본능은 그가 찾고 있는 것이 단순히 비리 사실이 아니라 그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사용된 자금의 흐름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는 돈의 흐름을 추적하면 유현석이 그들의 부모를 죽였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의 이런 행동은 유성그룹의 감시망에 즉시 포착되었다. 도진이 할아버지의 집을 오가며 이상한 사람들을 만난다는 보고가 유현석에게 들어갔다. 유현석은 도진이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의 사무실은 20층 높이의 유성그룹 본사 빌딩에 위치해 있었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제국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도진을 그저 한때 잘나가던 전직 형사쯤으로 얕보았다. 그깟 늙은 형사 따위가 뭘 할 수 있겠나.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아버지를 제거했을 때처럼 그 역시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유현석은 자신의 오른팔인 강민혁을 불렀다. 강민혁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유현석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였다. 그는 그림자처럼 유현석의 뒤를 따랐고, 그의 명령이라면 어떤 일이든 주저하지 않았다. 강민혁 씨, 유현석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도진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 그룹의 과거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군요. 그를 처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져오십시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강민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의 눈은 도진의 정보를 분석하며 이미 차가운 빛을 내고 있었다. 그는 도진을 제거할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도진은 곧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집 근처를 배회하는 수상한 차를 발견했고,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그림자를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것을 기회로 삼기로 했다. 그는 유성그룹이 자신을 얕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들의 오만을 이용해 그들의 감시망을 교란시키고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기로 했다. 그는 밤이 되면 일부러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돌아다녔다. 그는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그림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으로 그들을 혼란시켰다. 한 번은 그는 골목길에서 갑자기 방향을 틀어 그림자들과 마주쳤다. 그들은 도진이 자신들을 발견했다는 사실에 놀랐고 도진은 그들의 눈빛에서 냉혹함과 당황스러움을 동시에 읽었다. 더 이상 나를 따라다니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도진은 침착하게 말했다. 내가 당신들에게 어떤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신들이 나를 쫓을수록 당신들의 상사가 더 큰 위험에 처할 겁니다. 그의 경고는 그림자들을 잠시 멈칫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도진의 침착함에 당황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정신을 차리고 그를 공격하려고 했다. 그 순간 도진은 재빠르게 몸을 피했고 그들의 공격을 역이용하여 그들을 제압했다. 도진의 싸움 기술은 여전했다. 그는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치명적이었다. 그는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들이 공격하기 전에 이미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이 짧은 충돌은 도진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었다. 그는 아직 녹슬지 않았고 그들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약했다. 도진은 그들을 제압한 후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빼앗았다. 핸드폰에는 유현석의 지시가 담겨 있었다. 그를 제거하고 모든 것을 가져오라. 이 메시지는 도진의 가설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유현석은 그들의 부모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었다. 도진은 그들의 핸드폰을 박살내고 그들을 그곳에 남겨둔 채 사라졌다. 그는 즉시 오랜 친구이자 해커인 이태준에게 연락했다. 태준은 도진이 경찰을 그만둔 후에도 유일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이었다. 그는 컴퓨터 천재였고 어떤 시스템이든 해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도진은 태준에게 만남을 제안했다. 태준아, 부탁이 있어. 아주 오래되고 잊힌 사건에 대한 거야. 태준은 도진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활기를 느꼈다. 그는 도진을 돕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서울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도진은 태준에게 외장 하드 드라이브와 그 안에 담긴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태준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게 다 뭐냐? 도진아, 이건 단순한 자료가 아니야. 이건 거대한 비리의 증거야.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리고 이 모든 게 우리 부모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유성그룹의 유현석이 그들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태준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유현석, 그 사람은 보통 인물이 아니야. 그는 모든 것을 은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에 뛰어드는 건 아주 위험해. 도진아, 알아. 도진은 말했다. 하지만 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내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부모님의 죽음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 거야.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될 거고. 태준은 도진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 내가 널 도와줄게. 이 자료들을 분석하고 유현석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줘.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 그들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야.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태준의 경고가 진심임을 알았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그를 믿고 지지하는 친구가 있었고 그의 뒤에는 그의 가족의 명예가 걸려 있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도진의 삶은 마치 거대한 체스판 위의 말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매 가이 트로이쿠아.
안창란, 사우 혼바오 망루어이, 비안바 응구이 히엠추와 유효속. 태중화의 만남 이후 도진은 자신의 집을 일종의 작전 본부로 삼았다. 그는 할아버지와 서리에게 자신의 모든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을 이 위험한 싸움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손자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도진의 눈빛은 예전의 공허함을 잃고 다시금 날카롭고 생기 넘치는 빛을 되찾았다. 그것만으로도 할아버지는 충분히 기뻤다. 서리는 도진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다. 녀석은 도진이 밤늦도록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볼 때 그의 발치에 웅크리고 앉아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다. 도진은 태준이 분석해준 정보를 바탕으로 유성그룹의 모든 사업거래 내역을 재구성했다. 그는 수많은 가짜 회사와 페이퍼 컴퍼니들을 발견했다. 이 회사들은 유성그룹의 비자금을 세탁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은폐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중 한 회사의 이름이 그의 눈에 띄었다. 다이아몬드 캐피탈. 이 회사는 유성그룹의 수십 개의 하청업체들과 복잡한 거래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항상 유현석의 그림자가 있었다. 이러한 도진의 움직임은 유현석의 감시망에 즉각적으로 포착되었다. 유현석은 도진이 자신을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도진을 얕잡아 보지 않았다. 도진은 전직 형사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의 아버지 세대가 남긴 가장 위험한 증거였다. 유현석은 강민혁에게 도진을 당장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이번에는 실수 없이 처리해. 그와 그의 할아버지까지 모두 제거해. 증거는 남기지 말고. 유현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흔들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강민혁은 즉시 실행에 옮겼다. 그는 도진의 집을 급습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도진이 경찰을 그만둔 이후로는 싸움 실력이 녹슬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들은 밤이 깊은 새벽에 도진의 집으로 몰래 잠입했다. 그들은 4명의 전문 암살자로 이루어진 팀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조용하고 신속하게 목표물을 제거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도진은 그들의 습격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제거하러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대비하고 있었다. 그는 집안에 여러 개의 비상 탈출로를 마련해 두었고 할아버지와 서리를 안전하게 대피시킬 계획을 세웠다. 강민혁과 그의 팀이 집으로 침입했을 때 도진은 할아버지와 서리와 함께 뒷마당에 숨어 있었다. 그들은 집안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자 당황했다. 강민혁은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 그는 도진이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숨겨둔 곳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도진은 이미 그것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은 상태였다. 강민혁은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 자식이 눈치챘어. 그는 소리쳤다. 빨리 찾아. 이 주변에 숨어 있을 거야. 그들은 집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도진은 할아버지와 서리를 데리고 조용히 숲속으로 도망쳤다. 그는 숲의 지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숲속을 마치 자신의 집처럼 자유롭게 이동했다. 그는 자신의 등 뒤를 따라오는 그림자들을 느꼈지만 그들은 그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그들은 숲속에서 길을 잃었고 도진은 그들의 눈을 피해 도망쳤다. 결국 그들은 도진을 놓쳤다. 강민혁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녹슬지 않았어. 그는 여전히 위험해. 그는 유현석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유현석은 분노했다. 그를 제거하지 못하면 네 목숨이 위험할 거다. 유현석은 도진이 예상보다 훨씬 더 유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도진을 더 이상 얕볼 수 없었다. 그는 도진을 제거하기 위해 더 큰 규모의 작전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한편 도진은 숲속의 은신처에서 할아버지와 서리와 함께 밤을 보냈다. 할아버지는 그들이 우리의 삶을 망치려 하고 있다며 분노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 한다. 도진은 할아버지의 결연한 의지에 감동했다. 그는 할아버지와 서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을 약속했다. 다음 날, 도진은 할아버지와 서리를 안전한 곳으로 보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그는 홀로 유현석과의 싸움에 나설 준비를 했다. 그는 태준에게 연락하여 유현석의 네트워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했다. 태준은 유현석이 다이아몬드 캐피탈을 통해 비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비자금은 유현석의 정치적, 사업적 야망을 실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다. 도진은 이제 유현석의 약점을 알게 되었다. 그는 유현석의 돈줄을 끊고 그의 모든 불법 행위를 세상에 폭로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미래를, 그리고 그의 가족의 미래를 위해 싸우는 전사가 되어 있었다. 그는 서울로 돌아왔다. 그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다. 김도진은 서울로 돌아왔다. 그의 은신처는 더 이상 숲속의 고요한 한옥이 아니었다. 그는 도시의 한복판에 있는 낡고 허름한 아파트를 임시 거처로 삼았다. 이곳은 유현석의 감시망을 피하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도진은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의 외모는 초라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단호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는 사냥꾼이었다. 그는 태준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유성그룹의 모든 사업 거래 내역을 분석했다. 태준은 유현석이 다이아몬드 캐피탈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비자금은 유현석의 정치적, 사업적 야망을 실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다. 도진은 유현석이 다이아몬드 캐피탈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의 아버지가 남긴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그는 하드 드라이브 안에 있는 음성 녹음 파일 중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 김재민과 유성그룹의 전 회장 유태석의 대화였다. 그들은 다이아몬드 캐피탈이라는 회사의 설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 회사는 우리 그룹의 비자금을 세탁하는 데 사용될 겁니다. 유태석이 말했다. 이 회사를 통해 우리는 불법적인 사업을 확장하고 정부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회장님, 이건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언젠가 들통날 겁니다. 유태석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김재민 씨,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당신도 이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도진은 녹음 파일을 듣는 내내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아버지는 유성그룹의 비리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것을 세상에 폭로하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결국 유현석에게 제거되었다. 도진의 심장은 분노로 타올랐다. 그는 부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유성그룹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적인 살인이었음을 확신했다. 그는 외장 하드 드라이브에 있는 또 다른 파일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남긴 유서였다. 유서에는 그의 아버지가 유성그룹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내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이 하드 드라이브가 나의 진실을 증명해 줄 것이다. 그의 아버지는 썼다. 나는 나의 가족을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위해,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이다. 도지는 유서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가장 큰 유산을 남겼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과 정의였다. 도지는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부모님의 유지를 이어받아 유성그룹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들의 명예를 되찾기로 결심했다. 그는 태준에게 연락하여 유현석의 모든 사업 거래 내역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했다. 태준은 유현석이 다이아몬드 캐피탈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뇌물 리스트에는 현직 장관과 국회의원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도지는 이 정보를 가지고 과거의 동료인 한재혁 경위에게 연락했다. 재혁은 도진이 경찰을 그만둔 이후에도 그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는 도진이 위험한 일에 휘말렸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도진아, 너 무슨 일 있어? 너 요즘 왜 이렇게 위험한 일만 하고 다녀? 도진은 재혁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외장 하드 드라이브에 담긴 증거들과 그의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 그리고 유현석이 그들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재혁은 도진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이게 사실이야. 유현석이 내 부모님을 죽였단 말이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모든 증거들이 그를 가리키고 있어. 도진은 말했다. 나는 유현석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고 싶어. 그리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싶어. 네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재혁은 망설였다. 유현석은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였다. 그와 싸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경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도진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를 보았다. 도진은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위해 싸우는 전사였다. 좋아. 재혁은 말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들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야. 도진은 재혁의 도움을 받아 유현석의 비리를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계획은 복잡하고 위험했다. 그들은 유현석의 네트워크에 침투하고 그의 모든 불법 행위를 세상에 폭로해야 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도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부모님의 유지를 이어받아 정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도진의 계획은 정교하고 위험했다. 그는 이제 복수심에 눈이 먼 개인이 아니라 전략가였다. 그는 유현석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다이아몬드 캐피탈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 네트워크였다. 이 네트워크는 유현석의 권력과 재산을 지탱하는 기둥이었다. 도진은 이 기둥을 무너뜨리면 유현석의 제국이 무너질 것이라고 믿었다. 도진은 태준과 재혁의 도움을 받아 유현석의 모든 사업 거래 내역을 분석했다. 그들은 유현석이 다이아몬드 캐피탈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뇌물 리스트에는 현직 장관과 국회의원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도진은 이 정보를 이용하여 유현석의 네트워크에 균열을 일으킬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계획은 세 단계로 나뉘었다. 첫 번째 단계는 유현석의 주요 측근들을 포섭하는 것이었다. 도진은 유현석의 측근들이 그를 위해 일하는 이유가 충성심이 아니라 돈과 권력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유현석이 그들의 목숨을 위협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들이 자신과 협력하면 더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하기로 했다. 두 번째 단계는 유현석의 돈줄을 끊는 것이었다. 도진은 태준에게 다이아몬드 캐피탈의 모든 금융 거래를 추적하고
그들의 자금 흐름을 교란시킬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태주는 유현석의 비자금이 해외 은행 계좌로 송금되는 것을 알아냈고 그 송금을 지연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세 번째 단계는 유현석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었다. 도진은 재혁에게 유현석의 비리 증거를 넘겨주고 재혁은 이 증거를 이용하여 유현석을 수사하도록 설득하기로 했다. 재혁은 처음에는 망설였다. 유현석은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였고 그를 수사하는 것은 그의 경력뿐만 아니라 그의 목숨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도진의 결연한 의지를 보고 그를 돕기로 결심했다. 도진의 계획은 실행되었다. 그는 먼저 유현석의 오른팔인 강민혁에게 접근했다. 도진은 강민혁이 유현석에게 버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강민혁에게 유현석이 그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강민혁은 처음에는 도진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도진이 제시한 증거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유현석은 강민혁이 자신을 위해 저지른 모든 범죄를 그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었다. 강민혁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유현석에게 충성심을 바쳤지만 유현석은 그를 배신했다. 강민혁은 도진과 협력하여 유현석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도진에게 유현석의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다. 유현석이 자신의 아버지 유태석을 제거하고 회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어떤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도진의 부모님을 죽이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도진은 강민혁의 고백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유현석은 그의 부모님을 제거하기 위해 강민혁을 고용했다. 강민혁은 도진의 부모님이 운전하던 차에 브레이크를 조작하여 그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도록 만들었다. 도진의 심장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유현석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그의 모든 죄를 세상에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강민혁의 도움으로 도진은 유현석의 네트워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는 유현석이 다이아몬드 캐피탈을 통해 비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데 사용한 은행 계좌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도진은 이 정보를 태준에게 넘겨주었다. 태준은 즉시 유현석의 비자금 계좌에 접근하여 그들의 자금 흐름을 교란시키기 시작했다. 유현석은 자신의 비자금 계좌가 해킹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즉시 강민혁에게 연락했지만 강민혁은 이미 도진과 협력하고 있었다. 유현석은 자신의 오른팔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이제 혼자가 되었다. 그의 제국은 흔들리고 있었다. 유현석의 제국은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지진이 시작된 듯 균열은 미세했지만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김도진의 치밀한 계획은 유현석의 견고한 네트워크에 정확히 박혔다. 그는 강민혁의 배신으로 인해 자신의 오른팔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비자금 통로인 다이아몬드 캐피탈의 자금 흐름까지 마비되었다. 다이아몬드 캐피탈의 자금이 멈추자 유현석이 뇌물로 관리하던 정치인들과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유현석에게 항의 전화를 걸었지만 유현석은 그들의 불만을 잠재울 돈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돈에서 나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제 그 돈이 사라지자 그의 권력도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유현석은 분노와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비서에게 끊임없이 소리를 질렀다. 누가 감히 내 자금을 건드린 거야? 누가 강민혁 그 자식이 한 짓인가?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그는 강민혁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강민혁에게 모든 것을 맡겼고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을 배신했다. 한편 강민혁은 도진과 함께 숨어 지내고 있었다. 그는 유현석에게서 도망쳐 나왔지만 그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다. 그는 지난 세월 동안 유현석을 위해 저지른 모든 죄를 후회하고 있었다. 특히 도진의 부모님을 죽인 죄는 그를 밤마다 괴롭혔다. 그는 도진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 김도진 씨, 제가 당신의 부모님을 죽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시킨 일이지만 제가 직접 그들의 차를 조작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도진은 강민혁의 고백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다. 그는 강민혁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를 처벌할 수도 없었다. 강민혁은 그의 유일한 증인이었다. 그는 강민혁에게 말했다. 용서는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할 일은 유현석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돕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정보를 내게 넘겨주십시오. 강민혁은 도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유현석에 대한 모든 정보를 도진에게 넘겨주었다. 유현석이 어디에 비자금을 숨겼는지, 어떤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불법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도진은 강민혁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유현석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그의 계획은 유현석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 즉 그의 집에서 그를 잡는 것이었다. 유현석은 자신의 집을 요새처럼 생각했다. 그는 집 주변에 수많은 경호원들을 배치했고 모든 통신을 차단했다. 하지만 도진은 유현석의 방심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유현석의 집으로 들어가 그를 직접 만나기로 결정했다. 도진은 강민혁이 알려준 유현석의 집 내부 구조를 이용하여 경호원들의 눈을 피해 유현석의 방으로 잠입했다. 유현석은 도진이 자신의 방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누가 널 들여보냈지? 강민혁인가? 도진은 아무 말 없이 유현석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유현석 씨, 당신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당신의 돈, 당신의 권력, 그리고 당신의 친구들. 이제 당신의 죄를 고백할 시간입니다. 유현석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김도진, 네가 날 이겼다고 생각하나 난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난 네 부모님을 죽인 자다.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도진의 주먹이 쥐어졌다. 그는 유현석의 말에 분노했지만 그는 평정심을 유지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때 유현석의 경호원들이 방으로 들이닥쳤다. 도진은 그들과 싸우기 시작했다. 그는 한때 엘리트 형사였고 그의 싸움 기술은 여전히 녹슬지 않았다. 그는 경호원들을 제압하고 유현석을 붙잡았다. 하지만 유현석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쳤다. 그 순간 도진은 유현석의 목에 칼을 들이밀었다. 당신이 내 부모님을 죽였어. 이제 당신도 죽을 차례야. 유현석의 목에 칼날이 닿았을 때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얼어붙었다. 김도진의 눈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지만 그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유현석의 숨막히는 공포를 온몸으로 느꼈다. 유현석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죽음의 위협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는 항상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왔다. 하지만 지금 그의 돈도 그의 권력도 그를 구원할 수 없었다. 도진은 유현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내 부모님을 죽였어. 당신은 그들의 삶을 앗아갔어.
이제 당신도 죽을 차례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유현석은 도진의 눈빛에서 자신의 운명을 보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도진의 손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도진의 핸드폰이 울렸다. 태준이었다. 도진아, 경찰이 유현석의 집으로 가고 있어. 5분 안에 도착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살려야 해. 우리가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해. 그의 죄를 세상에 알려야 해. 알겠지? 도진은 태준의 말을 듣고 칼을 거두었다. 그의 주먹은 여전히 쥐어져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유현석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부모님을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그는 유현석을 법의 심판대에 쓰면 그의 모든 죄가 세상에 폭로될 것이라고 믿었다. 유현석은 도진의 행동에 놀랐다. 그는 도진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도진은 그를 살려주었다. 유현석은 도진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왜 날 살려주는 거지? 도진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죽음으로 죄를 씻을 수 없어. 당신은 살아서 당신의 모든 죄를 갚아야 해. 당신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 유현석은 도진의 말에 분노했다. 나를 법정에 세우겠다고 웃기는 소리. 나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야. 나는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 너는 날 이길 수 없어. 아니. 도진은 말했다. 당신은 이미 졌어. 당신의 돈은 더 이상 당신을 구원할 수 없어. 당신의 권력은 더 이상 당신을 보호할 수 없어. 당신의 모든 죄는 세상에 폭로될 거야. 그때 경찰이 들이닥쳤다. 제역 경위가 맨 앞에서 도진에게 다가왔다. 김도진 씨, 당신을 체포합니다. 제역은 도진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했다. 도진은 제역아, 잠깐만, 나는 유현석을 잡으러 왔어. 그가 내 부모님을 죽였어. 그가 유성그룹의 비리를 저질렀어. 여기 증거가 있어. 도진은 강민혁이 제공한 유현석의 모든 범죄 증거를 제혁에게 건넸다. 제혁은 도진이 건넨 증거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유현석의 모든 범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제혁은 유현석을 바라보았다. 유현석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제혁은 도진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김도진 씨, 당신은 법을 위반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체포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유현석을 잡는 것을 도왔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도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을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웠다. 그는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유현석의 몰락은 갑작스럽고도 철저했다. 김도진이 체포되고 유현석의 집에서 압수된 증거들은 검찰에 넘겨졌고 곧바로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다. 유현석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모든 것을 부인하려 했지만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특히 강민혁의 상세한 진술과 도진이 가지고 있던 외장 하드 드라이브 속의 파일들은 유현석의 모든 범죄 행위를 낱낱이 폭로했다. 유현석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특별수사관실로 끌려와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는 처음에는 오만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다. 웃기는군. 고작 이런 하찮은 증거들로 나를 기소할 수 있을 것 같나. 내가 누군지 알아.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유성그룹의 회장이야. 나는 이 나라의 법 위에 있는 존재라고. 그는 검사들을 조롱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검사들은 도진이 제공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다. 다이아몬드 캐피탈에
비자금 조성 및 해외 송금 내역, 뇌물을 받은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이름이 담긴 비밀 장부,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인 도진의 아버지 김재민이 남긴 음성 녹음 파일. 유현석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은 그가 부실 공사를 지시하고 뇌물을 논의하며 심지어 도진의 부모님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는 내용까지 담고 있었다. 유현석의 얼굴에서 오만함은 사라지고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 나타났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모든 증거들이 그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도진이 자신을 법정에 세울 것이라는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도진이 복수심에 눈이 멀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도진은 그를 죽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살려두고 그의 모든 죄를 세상에 폭로했다. 그때 도진이 조사실로 들어왔다. 그는 수갑을 차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유현석의 맞은편에 앉았다. 유현석은 도진을 보고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노려보았다. 네가 감히 날 이렇게 만들다니. 내 놈이 날 이겼다고 생각하나. 나는 절대 너에게 지지 않아. 도진은 유현석의 말에 냉정하게 대답했다. 나는 당신을 이기러 온 게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오만함과 탐욕 때문에 스스로를 파멸시켰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유현석은 비웃었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내 사업을 위해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야. 너의 부모는 나의 앞길을 막았고 그래서 그들을 제거했을 뿐이다. 그건 죄가 아니야. 그건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도진은 유현석의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유현석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태도에 분노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괴물이야. 당신은 당신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죄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십시오. 유현석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도진의 눈빛에서 어떤 복수심도 증오심도 읽을 수 없었다. 오직 진실을 향한 굳은 신념만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도진에게 완전히 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돈, 그의 권력, 그리고 그의 명예. 그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결국 유현석은 무너졌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후회로 뒤덮였고 그는 모든 죄를 인정했다. 그는 자신이 김도진의 부모님을 죽였고 유성그룹의 비리를 저질렀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자백했다. 그의 자백은 특별수사팀에 의해 녹음되었고 그의 모든 범죄 행위는 세상에 공개되었다. 다음 날 모든 언론은 유현석의 몰락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다. 유성그룹은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고 유현석의 모든 재산은 압류되었다. 그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수많은 죄목으로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모든 이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다. 김도진은 무죄로 풀려났다. 유현석의 체포와 자백으로 인해 도진이 유현석에게 행한 모든 행동은 정당방위 및 공익제보의 일환으로 인정되었다. 그는 법정에 서는 대신 영웅처럼 대우받았다. 그의 이름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그의 용기와 정의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도진은 그 모든 관심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는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진실을 밝히고 그의 가족의 명예를 되찾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는 가장 먼저 할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 할아버지 김영우는 손자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내 아들아, 내 손자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너는 네 부모님의 명예를 되찾았고 그들의 복수를 해주었다. 이제 평화롭게 살아도 된다. 도진은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그는 지난 세월 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다. 슬픔, 분노, 그리고 안도감. 그 모든 감정들이 한데 뒤섞여 그의 눈물을 타고 흘러내렸다. 서리는 도진의 발치에 웅크리고 앉아 그의 손을 핥았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 라고 말하는 듯했다. 도진은 할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가 어떻게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찾았는지, 그가 어떻게 유현석과 싸웠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유현석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는지. 할아버지는 손자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너무 늙고 무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너는 모든 것을 해냈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도진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 그는 할아버지와 함께 숲속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사랑과 용서를 아는 사람이 되었다. 어느 날 도진은 할아버지와 서리와 함께 그의 부모님의 묘를 찾았다. 그는 묘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유현석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당신들의 명예는 회복되었습니다. 당신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묘에 국화를 바치고 할아버지와 함께 돌아섰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은 평화와 안도감이 있었다. 도진은 이제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다시 경찰관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했다. 그가 바랐던 것은 그저 평화였다. 그리고 그는 그 평화를 마침내 찾았다.